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이번 주는 국내 주식시장이 확실히 힘이 있었던 주인 것 같습니다. 어제만 빼놓고 코스피는 계속 올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지금 10% 이상 올랐고 코스닥은 14%나 올랐습니다. 위장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대로 연말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ETF들이 요즘 막 수수료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만 낮으면 좋은 건지 도대체 뭘 챙겨봐야 되는 건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ETF 업계는 요즘에 총성 없는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요. 뭐 이제 해외 배당금, 세금 이슈도 있었고 S&P 500 ETF 분배금 이슈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이 이슈에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수이나 전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는 타이거였죠. 타이거가 0.0068%로 10분의 1보다 더 낮췄다. 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코덱스가 0.0062%로 또 수수료를 낮췄죠. 그러더니 갑자기 또 라이즈가 튀어나오더니 S&P 500은 0.0047%, 나스닥은 0.0062%로 또 이렇게 수수료를 낮춰서 최저보수 경쟁이 지금 아주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수료 인하를 이렇게 경쟁적으로 해주는 것은 뭐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뭐 이제 이 서로 간에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기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오면서 이게 어떤 게 도대체 맞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용어가 무슨 총보수, TER, 뭐 실비용, 뭐 비용이 이 하나면 하나지 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 복잡해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저도 사실은 복잡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ETF가 좋은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들도 언론 플레이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막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최저 수수료가 뭐냐, 이 실비용을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실비용이 높다 해서 무조건 손해는 아니다. 수정 기준가를 비교해야 된다. 막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저랑 공부해 보시죠. 기준가는 일단은 한 주당 순자산 가치를 말하는데요. ETF 같은 경우는 여러 종목들이 이제 섞여 있잖아요. 이제 그 종목들의 가치를 다 이제 더한 다음에 비용을 빼고 난 이제 그걸 이제 기준가로 삼습니다. 근데 이 기준가가 있지만 수급에 의해서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올라가기도 하고 뭐 더 밑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괴리율이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완충시키기 위한 이제 뭐 또 작업을 합니다. 유동성 공급을 뭐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앱에 보면 이렇게 NAV 괴리율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특히 미국 관련된 종목들이 전날 장이 끝나고 그 다음날 뭐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야 되겠다 막 하면 이게 괴리율이 벌어지기도 하고 거래량이 충분치 않은 종목들이 특히나 이 괴리율이 좀 커지는 그런 경향도 발생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보수, TER, 실비용 이것도 뭐야? 라고 이제 좀 헷갈리니 봐야 되는데 이 총보수라고 하는 건 운용보수, 신탁보수, 사무보수, 지정참가회사 보수라는 걸 다 묶어서 지금 이제 광고하는 0.00 뭐 몇 퍼센트 하는 게 이 총보수인 거고요. TER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기타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타 비용이 뭐 회계감사 비용, 채권 평가 보수, 펀드 평가 보수, 뭐 법률 자문 비용, 뭐 이제 지수 사용료 뭐 이런 것들을 내거든요. 이런 걸 내고 나서 순자산 총액으로 나누면 이제 그 비용률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TER이 나오는 거고, 이제 이 총보수에다가 이 기타 비용을 더해갖고 한 게 이제 TER인데 여기에다가 매매 중개 수수료를 더하면은 이제 진짜 총 실비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실비용은 이미 다 들어간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ETF의 수익률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수수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고정이 돼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총 보수하면은 딱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막 붙으면서 안 보이는 비용들이 생기니까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 비용이 낮은 ETF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주요 ETF들을 이제 비교할 때 저는 ETF 체크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S&P 500 요즘 스스로 전쟁하고 있으니까 찾아보면 일단 타이거가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총보수 이번에 이제 다 바뀐 게 반영이 돼 있고 실비용까지 다 감안했을 때는 지금 제일 낮은 게 이제 라이즈가 실비용이 제일 낮은 걸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총보수 자체를 낮춰놓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수익률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장기 투자해야 되는 자산이니까 3년을 놓고 보면 근데 실비용이 이제 가장 낮았던 라이즈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코덱스가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에이스, 그 다음이 라이즈, 그 다음이 이제 타이거의 순으로 갑니다. 3년으로 봤을 때. 이제 물론 이게 지나간 비용들에 이제 의한 성적이어서 또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1년으로 놓고 봐도 1년으로 놓고 보면 타이거하고 에이스가 같고 제일 좋은 건 라이즈가 이제 수익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순으로 갑니다. 나스닥도 한번 살펴보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총보수 아까 바뀐 거 이제 반영되고 실비용으로 따지면은 가장 높은 게 타이거, 다음에 가장 낮은 게 이제 코덱스인데 수익률 3년치 보면 이거는 이제 수익률 낮은 데가 가장 실비용이 가장 낮은 데가 수익률이 높네요. 코덱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라이즈, 그 다음이 에이스, 타이거가 가장 낮게 나오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실비용하고 잘 비교해서 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 그 수익률이 이거는 수정 주가에 의해서 비교된 거다. 왜냐면 이 코덱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TR이었잖아요. TR을 이번에 PR로 바꾼 건데 그렇다 보니 정확한 숫자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또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만으로는 정확하게 비교가 어려우니까 수정 기준가. 이제 그 아까 그 기준가라는 거에 그 배당금을 재투자, 분배금을 재투자한 기준으로 다시 이제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보는데 이건 이제 펀 ETF라는 사이트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지수를 추정해도 수익률이 조금씩 차이 나는 걸 아까 앞에서 보셨잖아요. 이 사이트에서 보면 또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년 비교하면 또 마찬가지로 조금 더 높은 데가 있고 또 조금 낮은 데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니까 특히 이렇게 똑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거는 뭐 한 푼이라도 수익을 더 내주는 걸로 이제 따라가야 되겠죠.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이건 이제 S&P 500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3년으로 따지면은 한 1% 정도 코덱스가 좀 높고 그 다음이 라이즈, 그 다음이 에이스, 타이거가 제일 낮습니다. 타이거가 점유율은 가장 큰데 보니까 수익률이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좀 낮네요.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죠. 근데 이게 이제 확실히 보면 운용사의 역량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수인데 차이가 나잖아요, 수익률이. 이제 신뢰는 기본이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신뢰를 무너뜨린 회사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운용 역량이 우수한 운용사의 상품을 선택해야 이제 이렇게 패시브 상품들도 수익률이 차이가 나잖아요. S&P 500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근데 이제 액티브 상품이나 이제 커버드 콜처럼 이렇게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상품들은 운용 역량의 차이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그 수수료가 뭐 조금 더 비싸고 뭐 조금 더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을 누가 더 많이 내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수수료보다는 수익률에 더 포커싱 하거든요. 어떤 데 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액티브 상품 같은 경우는 총보수가 0.8%예요. 엄청 세잖아요. 근데 연간 수익률이 높으면은 난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제가 투자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뭐 각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패시브 상품은 굳이 이제 수익률, 그러니까 수수료를 높게 줄 필요가 없으니까 요즘에 보면 VOO가 스파이를 뭐 이겼다고 나오던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컨셉의 상품이고 수수료 차이가 적다면 이제 운용 역량이 차이 나는 데들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우수 인력이냐, 노하우를 갖고 있냐, 가격 협상력, 아니 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우대를 좀 받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차이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협력사들을 쓰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이런 게 좀 우수한 업체를 고르는 것이 아무래도 수익률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운용사를 골라야 되는데 1, 2, 3등 뭐 이렇게 쭉 있을 거잖아요. 확실히 이제 뭐 1, 2등이 잘하기는 하는데 또 신뢰를 잃어버린 데는 걷어내고 뭐 운용 역량이 있는 데들 잘 골라서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상품들을 많이 내놓은 데를 잘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투자자가 똑똑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눈 두고 코 베이는 세상이 되니까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이긴 했지만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